자, 요거 풀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예상치 못한이에요. 이게 나오면 꼭 나와야 돼. 예상치 못한. 예상한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일 때. 자, 디플레이션, 인플레 바꿀게요. 인플레이션인 경우 있고.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있지. 이렇게. 자, 만약 물가가 10%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대. 그럼 이제 채권자하고 누가 있냐면 채무자가 있다고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럼 돈을 빌리면서 뭐 줄 거예요? 이자를 주겠지. 이자. 그러면 10%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이자를 더 주고자, 더 받고자 하지,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까 인플레가 발생되면 실지가치가 떨어진다며.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것만큼 이자를 더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10% 인상을 요구할 거라고.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예상치 못하면 채권자 있고 채무자 있을 때 이렇게 이자를 줘야 되는데 10%만큼 더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채권자는 그만큼 손해본다는 거야. 얘는 이득을 본다는 거죠. 즉 아까 10% 인상만큼 얘가 오늘 뭐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10만 원 덜 받게 되니까 손해보고 소득이 재분배된다는 거다. 누구에서 누구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만큼 이득인데 얘네는 그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라는 게 인플레이션 효과라고요. 그건 디플레이션 반대 아니야?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 따라서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인 경우는 보통 누가 유리하다고요? 요거 반대니까 채권자가 유리해지고요. 채무자가 불리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 대표가 누구냐면 보통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받잖아요. 은행이 유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집 구입한 사람들이 불리해진다고. 구입자들이. 이렇게. 다시 아까 반대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누가 이득이라고요?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 구입자들이 이득 보고요. 은행은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 따라서 소득 재분배 어디서 어디로? 디플레이션이니까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보시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어 3, 4번에서 일단 답을 찍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끝에 소비 지출 얘기 나왔죠. 채권자, 채무자 각각 개인이면 소비가 어떻게 될까? 채무자는 소비 늘어요, 줄어요? 얘는 소비가 줄겠죠. 얘는 채권자는 소비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늘지 줄지는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잘 기억하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할 때 소득 재분배가 발생되어 누가 유리해지고 채무자가 유리해져. 그래서 돈을 적극적으로 빌려야 되는 거야. 예상치 못할 때 돈을 빌려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라고. 돈을 빌려준 쪽은 불리해지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